지금부터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의 전시 시선 유희 2인전이죠. 유민지 작가와 한왕수 작가의 시선 유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인사 먼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민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회화 작업하고 있는 유빈지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한왕수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한항수라고 합니다. 네. 익숙하신 분들은 한항수 작가님이 저희 갤러리에서 실장님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 네, 일을 너무 잘해서 저희와 함께 한 10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인턴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저희 공간과 함께하고 있는 또 저희 실장님이 작가이기도 하세요. 몰랐던 분들도 계시고 알았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같이 또 유민지 작가와 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민지 작가님은 1988년생이세요. 그죠? 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회화 작가라고 좀 전에 인사하셨고요. 홍대 회화과 졸업하고 또 서울과기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학교에 강의를 나가서 저희 클래스에 수업을 같이 들으셨던 학생이시기도 했는데 작가로서 저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에 위켄드에서 무빙 쉐이프라는 전시를 비롯해서 가변 크기에서 또 개인전을 가지기도 했고요. 또 유민지 표용실 2인전 했었네요. 그래서 미스터 고트에서 전시한 적 있고 미스터 고트에서는 저번에 얼마 전에 또 개인전 하셨었죠. 작년? 아니, 그게 2인전이에요. 그게 네. 2인전인 거예요. 왜 나는 개인전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2021년에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축적된 자리, 2020년에 맑은 세계 호텔 이메지너리, 2019년 식물 X세계 무중력 지대 무역제 등 단체전에 참여를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한왕수 작가는 1989년생이에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제가 사진 작가라고 보도자료에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매체를 다루긴 하는데 지금 옆에 잠깐 이제 슬쩍 보이겠지만 한왕수 작가의 뒤쪽으로 보이는 작업들은 사진이기도 하면서 또 그래픽 이미지이기도 하면서 텍스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근데 전공은 사진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진 작가로 분류를 좀 초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또 다르게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0년과 2020년에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에서 개인전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 수에노 상상부에서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대한공간 눈, 수원에 있는 대한공간 눈에서도 2016년도에 개인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카 미술관이죠. 그러니까 2022년 그리고 2020년에 토탈 미술관에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컬렉션 전시에 참여하셨고요. 2018년도에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에서 2인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거기가 메타노이아 갤러리가 파리에 있는 갤러리죠. 거기서 또 2014년에 단체전 참여하셨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전국미술은행,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컬렉션이 또 포장되어 있습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작가들의 본격적인 작업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유민지 작가님, 회화 작가이고, 지금 전시도 이제 본격적인 정말 2D의 회화를 선보이고 있어요. 어떤 작가인지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살면서 특별하지 않은 순간들이 혹은 되게 항상 옆에 있던 평범한 것들이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혹은 마음에 박히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이 왜 생겨나는 걸까? 라는 질문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그런
순간들이 어떤 미적인 요소, 추상적인 요소가 다 저희가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가 만들어내는 예술에만 아니라 현실과 일상에도 다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미적인 것들이 눈앞에 좀 튀어나올 때 제가 그런 순간을 더 주의 깊게 감각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주관적인 미적인 감각인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순간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날은 굉장히 눈에 들어오지만 어떤 날은 아무 감흥 없이 지나가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 순간에만 생겨날 수 있는 뭔가 세계와 공명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감각들을 좀 잘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회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론으로는 그 순간을 뭐 사진을 찍어두거나 비슷한 주제를 찾아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그때 그 순간을 좀 잘 기억하고 그 기억만 떠올려서 그리는 드로잉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혹은 제가 감각했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는 과정으로서의 드로잉 연작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풍경이나 특정 소재와 대상에 대해서 좀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리는 과정이 대상에 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거쳐 나간 뒤에 다시 회화적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순간적이라고 하는 순간적 감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적인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보다가 언뜻 이게 나한테 좀 특별하게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본인은 그러면은 이제 처음 보는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여러 방향으로 좀 그런 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날의 감정에 의해서 또는 그날의 기분에 의해서 이 순간적으로 본인한테 들어오는 감정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특별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행지에 가거나 오히려 너무 색다른 곳에 가서는 제가 그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감탄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회화의 소재로 하고 싶은 건 감탄인 느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상인데 이게 이런 형태였고 이런 모양으로 내 앞에 지금 보이고 있네 라는 되게 일상 속의 평범한 그림자라거나 뭐 풍경이라거나 나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뭔가 그걸 조금 이해하게 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색깔과 이런 그림자가 되지.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존재감을 느낄 때 그런 순간적인 것을 느끼고 나면 다음 날에 다시 보는 경우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고, 그게 지속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볼 때 감각이 섞이기도 해요. 어쨌든 일상에서 마주하는 순간순간들을 특정 순간이 꼭 고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 많이 혼재되는 제가 갖게 되는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순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워낙에 익숙한 어떤 장면에서 색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본인의 감정의 그날의 상태가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한양수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사진 매체를 다루고 있는 작가이지만 일반적인 사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스트레이트 포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민지 작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익숙해진 것이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새롭다 내지는 감정적으로 뭔가 동화가 된 어떤 지점에서 이게 캐치가 된다고 한다면 보통 의뢰 사진을 하는 작가들이 또 그런 식으로 작업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양수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식으로 사진을 다루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작업을 보면서 항상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작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기는 찍는데요. 전공의 사진이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거를 찍으면서 하는 행위가 관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걸 찍어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부터 해서 이제 관찰을 많이 하는데, 공간이 됐든 사물이 됐든 관찰을 하고 나서 찍고 나서 이제 바로 그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후보정을 한다든지 이런 맥락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걸 찍는 거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찍어야 될 대상이나 오브제들은 제 주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저와의 관계에 있는 어떤 곳에서 나온 사물들 뭐 그런 걸 찍거나 공간을 찍고 있는데요. 이제 찍고 나서 촬영을 하고 해체를 하고 다시 조합해서 새로운 거 아니면은 전혀 다른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배울 때 1차원적으로 사진은 프레임 안에서 무언가를 제거하는 행위라고 저는 배웠고요. 그림은 프레임이라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직사각형 안을 채우는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사진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사진의 그런 과정보다도 그림의 과정을 조금 더 제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처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스태트를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뭐 슬랩이나 다큐멘터리나 뭐 이렇게 구성하거나 아니면 뭐 모델을 채용을 해서 연출하거나 이런 사진이 저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찍고 난 후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지만 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작업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작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시선이 우리가 전시제에서 또 시선 윤리인 것이 그런 작가가 각각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내 화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뭔가 이 대상을 다루는 시선이 둘이 공통적이면서도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을 향한 시선,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특히 이번 전시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소재라고 그러죠. 이런 대상에 대한 생각 이걸 먼저 좀 또 각각 설명을 해주시면 이 전시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방식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이번 전시에 가져온 작업들의 주소에는 제가 작업을 하는 작업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주 소재가 되긴 했고요. 그 소재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어오던 고민인 나무를 그린 그림도 있고 나무 그림자가 있는 뭐 아파트 벽이 있는 그림도 있는데요. 창문 밖의 풍경을 그리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전에 작업했었던 드로잉 작업이 제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어떤 최소한의 수평선만 긋는 형태로 가능한 그림이 언제 풍경화가 되지? 이런 고민으로 연결된 작업이었는데요. 그런 수평에 대한 고민에서 이어져서 그렇다면 화면을 수직으로 분할하면서 그게 가능한 풍경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게 창문의 창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창문의 창틀은 제 눈앞의 공간을 수직으로 가로질러 버리기도 하지만 유리창을 통해서 유리창을 열어서 실제와 맞닿을 수도 있고 유리창이나 방충망 등의 어떤 그 기능을 떠나서 제 눈을 가리지만 밖을 보게 하는 것을 거쳐서 보게 만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바라보기가 좀 혼재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 창밖을 보는 일 자체가 제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시간이고 그런데 그게 창문인 먼지 낀 창이나 방충망들이 회화에 가져왔을 때 그건 어떤 레이어로서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실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무언가를 건너서 바라보기도 하고 벽에 막혀있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바라보기 혼재된 것이 회화적 형식으로 와서 발전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최근에 하고 있던 그 연구가 이 창밖 풍경에 대한 소재의 그림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렸던 나무나 또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파트 사이에 나무가 있고 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 또한 실제가 있고 실제가 만들어낸 그림자, 그 그림자가 비쳐서 생겨내는 형태들 같은 것들이 여러 바라보기가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창밖 풍경과 나무를 고민했던 과거의 작업들을 좀 연결해주는 작업으로서 이 구성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같은 작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전의 작업들이 이게 수직적인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종이의 드로잉 형식으로
반복해서 같은 장면이지만 그걸 아까 또 처음에 초반에 얘기하셨듯이 기억을 해내면서 같은 풍경을 계속 반복해서 그릴 때 색감이나 그런 뭔가 분위기 자체를 모두 다른 방식으로 100개 정도를 그렸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 이제 수평의 풍경이었었고 지금 저희 공간에 와서 보시면은 이런 수직에 대한 선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창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직의 느낌도 있지만 비가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또 비가 이렇게 그 창밖을 보면서 창이 나눠지는 창을 열었다 닫았다면 그 면이 또 나눠지니까 그 유리창이 또 그 분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수직의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전의 작업과 지금의 작업에서의 변하고 있는 풍경에 대한 시선의 이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항수 제가 이제 2인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차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항수 작가의 이제 사진의 경우 또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대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 시선유의 전시에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전공했지만은 제가 사진 이외의 것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첫 개인전 때 저희 집에 있던 0.7평짜리 화장실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시트지로 한 공간에 화장실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영화 장면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화장실이 0.7평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공간을 저희 그 전시 공간이 한 벽이 4, 5m 정도 되는 벽이었어요, 그죠? 그 공간으로 이미지를 집어넣을 그 공간을 맞추니까 막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이미지가. 그게 시트지로 또 재료가 바뀌고 그러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압축되었던 공간을 완전히 펼쳐놓는 방식. 네,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좁은 공간을 찍어가지고 넓은 곳에다가 이제 펼쳐놓기 때문에 이제 왜곡이 지면서 늘어뜨려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영화 장면, 영화 한 3편을 이제 제가 캡처를 한 적이 있는데 17,000장인가를 제가 캡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직사각형의 프레임들을 전부 다 한 물결처럼 만들어가지고 변판을 치는 적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윌리 핸들링에서 전시할 때는 제가 이제 주로 윌리 핸들링의 인스톨레이션들을 촬영을 하는데요.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쌓인 그 인스톨레이션 뷰들에서 이제 작가님들의 작업이나 이제 전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뺀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이미지적인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글을 쓰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텍스트 작업을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흔히 말하는 사이워드 감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좀 유치하고 좀 오글거리는 그런 글들을 쓰는 걸 제가 평소에 좋아했고 그래서 그 텍스트 작업으로 해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제가 거기서 제가 쓴 글을 자막을 넣으면서 제가 직접 읽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회 자동차 위에 제가 만든 텍스트와 음악을 깔아서 이렇게 흘려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그게 이번 전시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반, 텍스트 반 이런 식으로 비율이 1대1로 떨어지게끔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지금 아까 유민 작가님이 여러 가지 자신이 본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미지들 안의 내용들은 제가 연애하고 이제 동거를 하고 결혼까지 왔는데 2년 전에 이제 동거를 시작하면서 저와 관련 없었던 제 인생에 필요 없었던 물건들이 이렇게 쓰레기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동거인이 사용했던 네, 그렇죠. 예, 지금의 현 배우자한테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 예를 들면은
그 현 와이프가 키우던 고양이들이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서 고양이에 관련된 쓰레기나 그런 물건들이 이제 벌어질 때마다 벌어지기 전에 제가 작은 스튜디오에서 적사 촬영을 많이 해놓고요. 그리고 촬영을 해놓은 다음에 그 두고 이제 제가 촬영한 물체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 일기 혹은 에세이 같은 이제 쭉 내려가는 글을 썼는데 그게 라임을 맞춰가면서 제가 힙합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라임을 맞춰가면서 글을 쭉 써내려가다가 요거 재밌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 생각지 못했던 단어가 나온 것 같아 하면은 제가 적사 촬영을 했던 그 사진으로 돌아가서 그 재밌다는 단어를 형상화를 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죠. 뭐 디지털 프로세스 포토샵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이미지와 그 거기서 나온 텍스트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전시합니다. 네, 그 텍스트를 항상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그 예전에 본인이 랩 같이 읽으면서 그게 녹음이 돼서 이제 그 영상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랬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글쓰기를 워낙 또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대학 때부터인지 고등학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틈틈이 글을 쓰는 것을 습관화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봐도 여기 있는 텍스트들 읽어봐도 약간 랩을 읽는 듯한 그런 리듬도 느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은 그런 이음들이 그 컨텐츠들이 뭔가 막 그 무의식적으로 막 뱉어내는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한데 좀 마음에 드는 텍스트 한번 읽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하나 읽어봐주세요. 뭐가 결정하는 지금 화면 뒤에 저와 한 색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저 작품이 화면에 네. 그 이것만 살짝 나올 겁니다. 네, 그 이미지가 프라이팬으로 만든 물파스인데요. 그러니까 프라이팬 사진이 원본이고 네. 그것을 합성해서 물파스 네. 모양으로 만들었다. 네. 저거에 그 해당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읽으려니까 다시 읽어주시면 리듬감을 저는 빼고 읽겠습니다. 네. 팅탱 프라이팬으로 탁구 치는 소리, 텅텅 빈 통통배 갑판 묻히는 소리, 팅팅탱탱, 퉁퉁 부은 통통한 배 치는 소리, 팅팅탱탱, 같으면서 다른 소리, 팅팅탱탱, 띵동 문 앞에 놔두고 배 돌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내는 소리, 댕댕이가 꼬리 흔들지만 네 앞에 놨어도 네 거는 아니야. 퉁퉁 부은 짜장면을 이제는 왼손으로 먹어야 해. 띵띵 부은 인대 드러난 오른팔목 붕대에서는 스멀스멀 물파스 스멜이 올라오네. 잘 썼다고 재밌는데? 그래서 처음에 프라이팬으로 이제 척추를 쓰고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팅팅탱 이게 라인처럼 맞춰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물파스까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미지, 그러니까 원래 프라이팬 이미지로를 보면서 이걸 사진을 찍고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이런 이제 시 같은 게 나오고 이런 글이 나오고 이 글을 쓰면서 좀 딱 구체적으로 또 보여지는 단어가 이거를 한번 만들어봐야지라고 하는 게 생겨서 그것이 또 이미지화되고 그래서 이게 이미지와 텍스트와 이미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 설치 자체가 이미지와 텍스트를 서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설치를 하면서 작가가 의도했던 거는 이 이미지 바로 옆에 이 텍스트를 놓고 싶진 않아 했어요. 너무 이제 그 직접적으로 뭔가 막 이게 너무 시처럼 뭐라고 해야지 그 시와 함께 있는 그냥 부수적인 이미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시각적으로 좀 재밌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를 따로 떨어뜨려 놓은 설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 바로 옆에 있는 게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힌트는 그 처음에 있던 단어, 원본의 이미지로 된 단어와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의 크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크기하고 이 텍스트의 면적하고 같이 그렇게 같은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새우의 텍스트가 여기 좀 큰 면적을 차지하는 텍스트 이런 식으로
숨바꼭질 하듯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붙여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좋겠는데, 류민지 작가님은 이번에 전시한 이 장면들이 다 아크릴 페인팅이잖아요. 네. 근데 초반에는 유화를 주로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작업과 지금의 작업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 또 이걸 바꾸면서 어떤 부분 이 표현이 좀 더 용이하고 더 맞는 표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재료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전시까지만 해도 간간히 드로잉 아크릴로 진행할 때는 있었지만 회화 작업은 거의 유화를 사용했었고, 학부 때부터 유화를 좋아했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고, 그래서 유화를 말고 아크릴로 해야지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는데, 아크릴을 작업에 좀 주로 가져오게 된 계기가 지금 전시장에도 있지만, 제가 저 작은 크기의 A4가 조금 넘는 크기의 종이에 드로잉, 제가 바라본 순간을 기억을 떠올려서 그린 이미지들을 약간 기록이용 혹은 회화의 재료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많이 하는데, 그 이미지도 원래는 종이 위에 유화로 진행을 했었어요. 데일리 드로잉도 있고 스페리 시리즈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드로잉의 호라이즌, 저번에 수평선에 관한 풍경을 드로잉 연작을 진행할 때 기존에 그리던 어떤 나뭇잎을 그리거나 대상의 형태를 그리는 거랑 다르게 화면을 이분할해서 어떤 면을 넓게 채우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유연한 재료가 필요하긴 했어요. 종이에 기름을 마음껏 녹일 수는 없으니까 물을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시원한 터치가 필요해졌었고, 그러면서 그 드로잉 연작을 아크릴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외에 나오는 회화 작업까지도 유화로 진행을 하다가 아크릴로 하는 드로잉을 100장 정도를 진행해 보니까 아크릴만의 장점이나 좀 편리함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회화 작업까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유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점 때문에 너무 다른 재료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화랑은 다르게 물을 기본으로는 하지만 다른 미디엄이나 가루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질감과 두께를 낼 수 있다는 거를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특히 더 느꼈고, 질감에 대한 관심과 특히 지금 진행하는 소재가 어떤 소재 대상에서 풍경으로 넘어갔으니만큼 아크릴로 해서 연구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기본 회화 작업도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이건 저의 개인적이면서도 티가 안 나는 부분이지만, 어떤 바른 색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빨간 빛깔, 노란 빛깔로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떤 한 가지 물감이 딱 고정된 색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 색감이 좀 겹쳐졌는데 그게 어떤 색으로 보인다에 좀 미묘한 색깔로 그림을 구성하고 싶다는 느낌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색을 되게 많이 겹쳐서 그리는 편인데, 그게 아크릴의 공조 시간 때문에 용이하기도 했고, 시간이 좀 빨라지고 재료를 많이 겹치는 게 연결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회화 작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쉽게 훅 빠져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 적이 있어요. 유화는 겹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리다가 뒤로 물러나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날 며칠 뒤에야 그 감정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데, 아크릴로 시작하면서 그 딜레이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림을 좀 더 빠르게 그릴 수 있게 되고, 작업량이 느는 걸 떠나서 제가 그림을 더 쉽게 조절하고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 개수가 늘어나는 편리함보다는 이게 내가 그릴 때 빠졌던 감정을 더 이어가면서 회화 작업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고, 그래서 약간 아크릴로 바꾸면서 초반에는 그 특유의 가벼움과 미끈거림 때문에 그림이 좀 별로 보이기도 했지만, 좀 재료에 익숙해지면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엔 거의 아크릴로만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장점을 좀 살려서 제가 원하는 효과들에 좀 익숙해지는 상태로, 그래서 지금의 그림은 다 아크릴로만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윤혜지 작가님 작업실에서 작업을 실제 하는 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얇게 묽게 해서 여러 번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는 붓으로 지금 와서 보시면은 볼 수 있는 작품들 중에서 아주 얇은 붓으로 여러 번 이제 색을 올려가면서 이제 두께를 내는 그런 색의 깊이감을 내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겹쳐가면서 색감이 점점 이제 겹치고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얼룩지는 느낌의 작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작업이 저런 초록톤의 작업이 있으면 그 초록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색을 발견할 수 있어요. 노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 뭐 하늘색, 뭐 살색 굉장히 다양한 색이 겹치면서 저 초록의 톤을 내는 그런 신비로운 화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맑은 날의 하늘이나 풍경 같은 걸 보시면은 그냥 푸른 하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색깔이 아주 이제 섬세하고 미세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겹쳐져 있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투명도를 주면서 겹치는 느낌이라서 그 안에서도 발견되는 많은 색감의 또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천천히 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얇은 두께로 발라가는 그리고 그 얇은 두께가 쌓여가는 그 속도감, 시간이 좀 단축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조금 작품과 이 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얘기는 또 제가 그 다음 질문 드릴 거는 좀 유행이 지난 얘기이기도 한데 MBTI가 살짝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인정인데다가 이 두 작가가 뭔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또 각자 제가 이제 그래도 몇 년 동안 봐왔던 작가들이라 그 성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작가의 성향 그런 거를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제가 직접 MBTI를 물어본 적은 없지만 이런 성향 아닐까라고 짐작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작품에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기대가 있거든요. 혹시 MBTI 물어봐도 될까요? 아,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신다고 하셔서 네. 제가 어제 또 한번 다시 해봤는데 저는 ENFP이고요. ENFP. 네. 그래서 이거 그 이니셜 되게 제 예상하고 좀 달라. 약자 하나하나 이렇게 뜻을 보니까는 네.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본인은 맞는 것 같아요. 제 상자하고는 완전 틀린데? 저는 나의 예상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 예, 제 배우자도 맞다고 하니까 진짜? 동일한 모습. 네.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하고 나서 이제 특징을 좀 몇 개 봤어요. 네. 뭐 즉흥적이다, 마음에 들면 몰빵한다, 공감과 소통 능력이 좋다, 호불호가 명확하다, 호기심은 많지만 지속성이 약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도 저랑 좀 맞는 것 같고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니까 되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을 하는 걸 이제 옆에서 봤으니까 I라고 생각을 했고 E가 아니라 왜냐면 굉장히 조용하게 딱 누구에게 방해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면서 딱 자기한테 몰두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되게 저보다 훨씬 더 냉정해요.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막 하면서 옆에서 그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걸 항상 하기 때문에 T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항상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에게 이제 딱 워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굉장히 잘해요. J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생각 계획들 근데 막 K라 그러고 P라 그러고 E라 그러니까 너무 예상을 하지만 네, 근데 또 지금 이제 이런 성향이 너라라고 찾아서 얘기해주는 걸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즉흥, 몰빵, 공감, 소통, 호기심, 그러나 지속성이 크지 않다. 이런 거. 뭐 지속성, 여기 뭐 단점이 지속성밖에 안 써있긴 한데 그래요? 네, 제가 스트레스는 일지를 까지 나가지 않아요. 그쪽으로 보셨구나. 저는 작업이랑 연관을 시키면은 제가 한 번 했던 작업을 다음 시리즈 이렇게 연결 안 하고 다른 거에 또 찾거든요. 네, 그것도 좀 나왔어요. 실험을 굉장히 좋아해요.
새롭게 하는 시리즈를 만들고 왜 이거를 그 다음 시리즈에서 더 디벨롭을 해보면 더 재밌을 텐데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겠네요. 작가님은 저는 네. INTP. INTP? 네. 어때요? 많이 다른가요? 사실 T에서 F는 좀 비슷하긴 한데 근데 사실 INFP 아닌가라고 써서 생각할 때도 있는데 되게 꼼꼼하고 뭔가 이제 그 정현주 작가님과 얘기하는 거 보면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고 그래서 제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P예요. 아, 게으르는 사실 작업할 때도 그래서 좀 안 그리고 한참 쳐다보다가 그리게 되고 막 밤을 새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역시 사람은 좀 겪어봐야지 알겠네요, 진짜. 이렇게 나의 예상을 빗나갈 수가. 그럼 제가 왜 또 이 작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저는 이런 거에 진짜 소질이 없다. 어쨌든 저의 해석은 뭐였냐면, 작가님이 이제 유민지 작가의 경우에는 이런 바깥에 있는 화면을, 그러니까 풍경을, 창을 통해서 바라본 풍경을 그리되 그 풍경 안에 본인을 계속 계획을 시킨단 말이에요. 본인의 이제 기분, 또 날씨, 본인의 상태,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을 그리고 했던 그 전 시리즈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이날이날의 날씨나 본인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개입이 되고 동화되면서 이 화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똑같은 풍경인데도 다 다르게 표현이 돼서 하나의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장면, 그 상태를 이제 거기 있는 레이어를 막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어를 중첩되고 다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레이어들을 그려내고 그것이 다 모아져야지만 하나의 풍경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풍경이 되는 이 많은 것들의 이제 레이어들이 사실은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이 보는 대상과의 동화를 하는 그런 류의 F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항수의 경우에는 이 작업들이 아까 설명했듯이 지금의 와이프가 사용했던 물건인데 그 물건들이 버려지는 용도를 다한 물건이라서 그냥 철저하게 그 물건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텍스트 안에서 나온 이 단어를 그냥 아무런 기능이나 그때의 히스토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철저하게 이 형태로서 이게 기능을 하겠다고 이제 완전히 옮겨온 거죠. 우리 와이프 얼굴 예쁘게 칠해줬던 그런 팔레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팔레트가 새우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이 형태만을 향해서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네요. 그래서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MBTI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재밌네요. 틀리니까 더 재밌네요. 예상을 안 빗나갔으면 좀 심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상에 대해서 서로가 동화를 하거나 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또 다른 것들로 완전히 변형을 시켜내는 그런 부분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다루는 태도 자체가 또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인전을 하면서 느꼈었어요. 그래서 굳이 두 분을 같이 한 거는 제가 좀 비슷한 류의 작업을 같이 전시하는 걸 그렇게 재밌어 하진 않는데 이 두 작가가 형식도 다르고 대상을 파악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은 공간에서 보여주면 또 어떤 느낌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2인전을 준비하면서 각자 개인전을 잘 해보셨고 여러 가지 보여주셨는데 했는데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또 고민했던 지점이 있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앞서 작업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억을 떠올려서 그리는 드로잉이고 드로잉이라고 하기엔 드로잉 위에 페인팅 작업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좀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 스스로 드로잉을 앞두고 있는데요. 종이에 그리는 드로잉 연작이 있고 그건 이후 혹은 동시에 진행되는 회화 작업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함께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전시에서는 드로잉을 또 펼쳐서 벽에 쭉 걸어서 붙였었고 그 옆에 캔버스 회화 작업이 있었고 그걸 이 드로잉을 보면 조금 더 직접적인 느낌이 아무래도 나거든요. 더 어떤 순간인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드로잉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드로잉도 있고 제가 그릴 때의 그 기억을 받아들인 기억의 선명도 혹은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격차가 조금 더 같은 크기와 같은 형식을 소재를 유지하면서 티가 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는 과정에서 그림으로 나오는 이미지와 또 기억이 섞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회화에서는 또 더 완전히 추상적인 느낌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기억에서 불완전했던 부분을 어떤 조형적인 형식이 더 대체하면서 회화성이 생겨나가는 지점으로 넘어가는데 드로잉을 함께 보여줄지 그리고 이전에 보여드렸던 드로잉은 호라이즌 시리즈였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진행한 오버더 윈도우 드로잉을 좀 공간을 차지해서 크게 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전시장에는 좀 제가 일부러 다이렉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좀 넘겨가면서 볼 수 있게끔 일부만 한 10몇 장만 가져와서 전시에 설치를 해뒀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드로잉을 같이 갖다 준 게 또 달력 형태가 되는 것도 저는 약간 기록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재밌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역시 그림이기 때문에 벽에 걸렸을 때 좀 더 함께 감상이 가능해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지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공간이 크질 않아서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 드로잉 이제 작은 A4 사이즈죠. 조금 더 커요. 더 커요. 그래서 저 작은 드로잉들을 이렇게 쫙 펼쳐서 봤을 때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를 또 쉽게 이제 즉각적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걸 하나씩 연결돼서 거기에서 조금 이제 그런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게 지금 이 공간의 조건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최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네. 말랑을 하시더라고요. 벽에 걸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벽에 걸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방식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거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걸 한 번은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조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가 해볼 수 있었던 좋은 실험인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완전히 책 형태로 만드는 거나 또 다른 방식을 고민해서 걸지 않더라도 보여주는 방식을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한항수 작가는 여기에서 이제 이 벽면 전체가 하나의 설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면서 설치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 류민지 작가님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맥락의 고민인 것 같아요. 공간이 작아. 아니요, 공간이 아니라 페인팅 외에 다른 거 때문에 고민하시고 텍스트. 네, 저도 사진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런 게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작업을 재작년부터 했던 건데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테스트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다른 데서 전시했을 때는 그냥 이미지만 툭툭 걸어놓고 전시했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전시했던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김포미술관에서 전시할 때는 많은 수의 그룹전이었어가지고 여기서 일부를 네, 여기서 4점 정도 이렇게 툭툭 걸려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누구한테 뭐 테스트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이미지만 쭉쭉쭉 보고 넘어가는 전시였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보여주고자 했을 때 처음에 생각은 이제 책이었어요. 저희 처음 미팅한테도 제가 책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미지는 툭툭 걸려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테스트들이 모여있는 책 한 권이 이제 전시장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상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이 이미지랑 관련 없는 그 류민지 작가님 작업 앞에 그 책이 돌아다니는 게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연관성을 찾을까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미지 주변에 있게끔 만들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다가 이제 다 같이 회의하면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면서 해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설치 방식 자체가 마음에 든다는 의견들이 꽤 있어요. 전시 보러 와서 뭔가 이 전체 이 한 면의 느낌이 되게 짜임새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을 어떻게든 그래서 공간 작전에 이름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주셔서 저희 작가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지금 혹시 제가 특별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 두 작가는 그래도 류민지 작가를 오랫동안 봐왔던, 그리고 한한수 작가하고는 작품으로서의 접점보다는 그래도 이제 꾸준히 교류를 해왔던 입장에서 이 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가 좀 외부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가를 아는 분이. 그래서 정현투 작가님에게 제가 잠시 좀 해주시면 이 전시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떠냐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좀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자리를 바꿀까요? 아니면 여기 앉아서. 네, 마이크만 넘기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문을 갑자기 받긴 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있긴 해. 질문을 해주셔도 좋죠. 네네. 일단 류민지 작가님. 네. 류민지 작가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동료이긴 하지만 아주 많이 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상 좀 몰랐던 부분들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아까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빨리.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림 아크릴로 재료를 바꾸면서 몰입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그 말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 감정선이 다르다는 거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장면에 몰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상태가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또 MBTI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MBTI가 아주 정확한 그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분명히 감정적으로 몰입을 한다는 건 이제 MBTI에서 F의 속성에 해당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감정조차도 그 형식 실험 안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장면을 그릴 때 감정선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다른 조형 요소를 이끌어내고 싶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됐거든요. 네. 먼저 답을 해주시면. 감정을 조절하는 것 자체도 형식 실험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 자체는 드로잉 연작을 할 때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소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라이즌 드로잉을 100장을 했었는데 그 드로잉은 제가 작업실 입구에 서면 5층인데 아예 창문도 없고, 근데 주변 건물은 다 제가 있는 곳보다 낮기 때문에 그 골목을 내려다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2층, 3층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풍경이 딱 올라오기 직전에 4.5층에서는 되게 다르게 다가와가지고 그 감각이 되게
행정했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바라본 지 5년이 지난 뒤에야 이걸 그려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장면을 좋아하는 건 오래됐는데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은 또 꽤나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그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저라도 그 같은 장면을 100번 이상 그리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 달라지게 그리니까. 그래서 그걸 지나다니면서 있었던 기억을 선명하게 그릴 때도 있지만 그 기억에 따라서 조금씩 제가 감정을 조절하면서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T긴 하지만 사실 저는 T 같긴 한데요. 사람들을 대할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실제로 어떤 장면을 마주할 때 마음으로 동화하고 감명받는 건 좀 진심이긴 해요. 뭔가 그래서 형식을 위해서 이게 그릴만하다라는 생각에 제가 일부러 빠져들진 않는 것 같고요. 정말 어떤 순간순간들이 눈에 박히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 순간을 지나서 그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일부러 좀 감정을 달리해가면서 그 형식에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드로잉에서는 확실히 그렇고 회화를 그릴 때는 대부분 어떤 제 머릿속에 핀으로 딱 찍은 기억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감정에 빠져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T냐 F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괜히 MBTI를 꺼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T니까 T도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을 이용하는구나, T가. 그래서 그걸로 막 실험을 하는구나. 이걸 굉장히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이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또 하게 됐습니다. 또 네, 그리고 하나영수 작가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질문이 생겼는데 질문이라기보단 이제 질문에 가깝죠. 뭔가 아까 사진을 찍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하셨고 그리고 한편으로 같은 형식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형식 실험이라는 거 본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를 어떤 방법론을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변화를 하기 위해 작업을 한다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변화의 동력 같은 게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동력 딱 그 두 글자 딱 들었을 때는 드는 생각이 제가 뮤닝에 대해서 오래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미대, 회화과, 뭐 조속과 이런 데 나온 게 아니라 사진과에 나오는데 사진과에 나온 사람이 한 갤러리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보는 광경이 정말 다양한 장르의 더군다나 뮤닝이 예전에 실험적인 많이 했을 때부터 봐왔으니까는 너무 많고 재밌는 거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이랑 사진 말고도 정말 재밌는 게 많구나라는 걸 저는 많이 봐왔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스스로 들기도 하고 일단 그게 좀 많이 적용을 했고요. 제가 사진 이외의 것들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첫 게임전을 밀링게임에서 할 때 2016년도인가 그때 할 때 저를 사진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전시를 보시더니 형수 사진 안 하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난 사진 안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되게 물감처럼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그건 제 개인적 바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스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누군가가 그랬죠. 그 사진을 무엇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관심이 많은 작가인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새우를 만들었으면 이 새우는 뭐 태안 어딘가에서 자라고 뭐 이래서 뭐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추구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 새우가 이게 변화됐어 요 정도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변화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낼까를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이제 다른 장르를 좀 끼워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쁘네. 아, F인가요? 맞아요. 저 F예요. 듣다 보니까 예쁘네요. 왜냐면 그 갤러리에 수많은 작가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감흥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반응하고 싶어 하고 하는 거를 좀 그런 식으로 동력을 얻어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 처음 해봤는데 네. 아무튼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오늘 손님으로 오신 정현주 작가님한테 받아봤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나중에 밥 먹으러 가서 차차 들어보기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주셔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한학수 작가의 작업에서 이제 계속 이게 어떤 A에서 B로 바뀌는 이것들을 제목에서 반영을 했는데 그걸 또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뭐 C 다시 U 이런 식으로 약간 이니셜 가지고만 또 수수께끼를 풀으라는가 이제 제목이 돼 있어서 토끼가 저 돌멩이 가지고 토끼를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또 돌멩이 이니셜과 토끼 이니셜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기에서 다 밝히면 재미없을까요? 저 햄버거는 뭘로 네. 한 거죠? 햄버거는 이제 화장품에 묻은 마스크? 예, 와이프가 벗어놓은 마스크. M으로 또 시작하는 모겠죠? 네. 그리고 우산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커피 쪽에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집에 항상 커피 캡슐이 넘쳐났었어요. 머신이랑 그 커피 캡슐이 담아져 있는 캔입니다. 캔. 네. 그러면은 엄브렐라와 캔. 네, 그렇죠. 이니셜이 발생한 거고 그리고 저 빨간색 저렇게 가방 모양? 네. 저게 뭐죠? 저는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집에 탄산캔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펩시 콜라 캔으로 만든 토트백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셔서 이니셜 보면서 좀 그리고 텍스트까지 동원해서 볼 수 있는 오래오래 보셔야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데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번에 직관적으로 못 맞췄으면 좋겠지만은 또 맞추고 싶어 한다? 또 안 맞추고 지나가 버리면은 섭섭해요? 예,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맞추지 말라고 막 이니셜도 해놓고 여기 텍스트도 막 여기저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작가의 마음을 저도 모르겠네. 왜 그렇지? 이 작가 뭐였지? ENFP네? P라서 그런가? P? 아니 근데 그건 너무 이해돼요.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릴 때 어떤 장면인지는 어떤 장면으로는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대로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또 흐릿했으면 좋겠는데 다 흐릿해서 뭐도 아닌 건 싫고 네. 헤어져주고 싶은데 사실 줘주고 싶고 네. 어떤 관객이 와서 자꾸 고양이다, 고양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제목에 캣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고양이를 찾는데 있나요? 네 저기 뒤에 선생님도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 사실 설명해줘야 보이는 거긴 해요. 와서 다들 제가 전시장에 있을 때도 관광객분이 들어오셔서 이거 고양이래? 이게? 아니 다른 그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는데? 어디 있다는 거지? 하고 가셨거든요. 네. 그런데 고양이가 제 눈에 보이고 설명을 해드리면 또 잘 보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얘기들이 오가면서 또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미술이라는 게 물론 사실적이고 잘 그리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성격의 작업도 있지만 내가 느끼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거를 드러낼 때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일일이 설명하면서 드러내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감흥 자체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며 이 작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은 또 이 공간에서 어떤 시선 유의를 즐길 것이고 이 작가들은 어떻게 본인의 시선을 또 여기서 유의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다, 이것은 무엇이 그려져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어떤 하나의 대상을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구나 이 작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와닿는 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으시면 저기서 또 막 질문을 정리가 되셨나 봐요. 네. 그림들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비교적 류민지 작가의 그림을 많이 봐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류민지 작가가 봐왔던 풍경을 저도 봤던 사람으로서 그림을 어디를 그렸는지 못 알아볼 때가 있거든요. 종종 분명히 같은 걸 봤으면 이걸 어디 그렸냐고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주면 알아봐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풍경을 보면 그 실제 풍경이 그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의 시선이 저한테 들어와서 조금 풍경을 다르게 보게끔 하는, 그리고 여기서 창문 시리즈도 있지만 다른 하늘이나 나무 그림들은 특히 정말 모두가 보는 풍경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세상을, 풍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게 모르게 바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했었어요. 그런 저의 그림에 대한 감상평을 전하고 싶었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황항수 작가님은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계획이 좀 궁금해졌어요. 네, 혹시 있으신지. 일단은 지금 걸려져 있는 저 시리즈가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더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계속 테스트 관련된 작업을 계속 하고는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이번에 벽에 붙였고 요 시리즈면은 벽에 붙여도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다른 소재를 찾아서 또 다른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를 테스트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나을까,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항수 작가 처음에 이제 원래 공대를 다니다가 옮긴 거거든요. 사진으로 굳이. 근데 그 이유가 책을 만들고 싶었대요. 본인이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 쓰면서 이제 사진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라는 거를 10여 년 전에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뭔가 책에 대한 생각을 살짝 하고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으로 보여주기에는 이 공간의 동선도 그렇고 이인전이라는 이런 환경 안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책은 안 하고 텍스트와 이미지만으로 이거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그러한 분할이 약간 변형이 되면서 충족도 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되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그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텍스트와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고자 했던 책의 포맷이라는 것을 또 앞으로 꼭 책이라고 하는 실제 물리적인 그런 형식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런 형식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장치들을 또 공간 안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의 디벨롭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수 있는 대답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히 이런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또 그 다음 시리즈를 연구해 나가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민지 작가는 제가 이제 알기는 좀 듣지만 처음으로 전시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런 섬세함, 그러니까 색이라든지 또는 형태를 마주하는 또 거기서 감정을 끌어내는 이런 섬세함들이 여기서 좀 더 이제 이 작가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리즈도 또 기대가 되고 더 크고 좋은 공간. 충분히 좋으시고. 아, 저는 항상 이 크기가 마음이 항상 걸리고 있긴 한데 이 안에서 또 작가들이 아주 잘 소화해주고 있어서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더 큰 공간에서 사실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이걸 준비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섬세함이 좀 더 스케일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더 뭐 해줄 얘기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작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뭐 계획 있으세요? 더 열심히. 네. 정현주 작가님의 뭐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정리한 것도 있으시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된 거는 저희가 또 이제 편집을 해서 나중에 팟캐스트로 올리겠습니다. 그때 또 잘 들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